오늘도 27,000명의 직장인들은 출근을 합니다. 집, 직장, 집, 직장.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직장이 나의 일상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의 직장인들은 내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 삶을 돌아볼 틈도 없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명의 중년들은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일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저씨들.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벽 5시 반. 이른 시간 현철 씨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다른 직장인들과 다름없이 아침마다 출근해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박현철 씨는 회사를 마치고 항상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철 씨가 가는 곳은 바로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곳입니다. 현철 씨는 2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스포츠 댄스를 배워왔다고 합니다. 스포츠 댄스를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현철 씨는 2시간 레슨을 받은 후에는 1시간을 달려 개인 연습을 하러 연습실로 갑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연습 시간.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11시가 넘어서야 연습실 불이 꺼집니다. 오늘은 회사를 마치고 난 후 레슨을 받으러 가지 않고 마산으로 갑니다.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현철 씨는 스포츠 댄스를 배울 뿐 아니라 스포츠 댄스 강사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마산 교원 댄스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산 교원 댄스 스포츠 동호회는 마산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박현철 씨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1 개인 레슨뿐만 아니라 단체 레슨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현철 선생님께서는 본업에도 아주 충실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 중에서도 특히나 댄스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자기 생활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분이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현철 씨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스포츠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현철 씨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사람들이 나른하게 쉬고 있는 시간에 현철 씨는 매주 일요일에 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일주일에 4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현철 씨는 이런 삶이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하루만 하면 한 일주일 넘으면 쓰러지지. 밤새기다. 또 그 다음날 쉬지 뭐가 또 있나 봐. 근데 어떤 일에 이제 열정이랄까? 그냥 생활 자체지, 내 생활. 현철 씨는 이런 삶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한 번씩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후회가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춤이라는 현철 씨. 현철 씨는 춤을 추며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중년 직장인인 차동창 씨는 나만의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입문한 지는
지금부터 2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안전한 다이빙을 가르치고자 최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 11년 전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다이브 마스터팀을 교육하는 날입니다. 잠수풀 안에서 실습 교육을 하는데요.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 미리 연습을 위한 교육입니다. 종창 씨는 항상 실습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의 올바른 자세를 위해 물속에서 영상을 찍는다고 합니다. 교육생들과 찍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자세를 잡아가는 거죠.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이론 교육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종창 씨는 취미 활동을 넘어 강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창 씨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파디에서 나온 기본적인 레슨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자료가 번역본이 많이 없죠. 그렇다 보니 종창 씨는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교재를 읽고 번역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창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이 쉬웠을까요? IMF 시절을 거치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돈을 꿔줘서 전 재산을 탕진할 방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내가 도약을 할 수 있을까?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부으면서 제 자신한테 투자를 했던 게 지금의 이 자리에. 종창 씨는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4박 5일간 스쿠버 다이빙 해외 투어도 매년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종창 씨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쿠버 다이빙 관련 해외 리조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종창 씨는 사업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었습니다. 차종창 씨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되게 체계적이세요. 그래서 파트너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종창 씨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고 향후에는 해외에서 아들과 함께 더 크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사업하는 걸 보고 저도 나중에 저런 사업을 해서 같이 동참도 하고. 차종창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최고가 됐죠. 앞으로 종창 씨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아저씨는 자신이 하는 취미에 대해 꾸준히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고창호 씨입니다. 고창호 씨는 자신의 취미가 창호 씨의 삶 자체를 180도 바꿔놨다고 말합니다. 창호 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취미는 바로 요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요가는 남자가 많이 하지 않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종목에 따른 남녀 비율을 볼 때 등산, 헬스 등 다른 종목에 비해 요가는 남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요가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취미가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한 10년도 더 됐죠. 회사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요가를 하고 나서부터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좀 관리하고 있죠. 창호 씨는 매일 회사 내에서도 취미 활동인 요가를 합니다. 점심을 먹기 전 요가 동호회 사람들과 요가를 하는데요. 거기서 창호 씨가 요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씨는 출강을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또한 요가에 대한 배움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창호 씨는 05학번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 명상학과를 나왔습니다. 이게 학위 수요 증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퇴근 후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요가 명상학과가 생겼을 때 직장인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창호 씨는 20대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합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창호 씨에게는 개인 요가를 하는 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요가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가가 창호 씨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그냥 우연찮게 이제 예전에 선요가 단식원이라는 그곳에 가서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지금의 신랑을, 남편을 알게 됐는데 특별한 어떤 뭔가가 저한테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도 더 특별하지. 그렇지. 이렇게 창호 씨는 요가를 만나고 삶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창호 씨에게 요가는 단순히 취미를 넘어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호 씨는 지금까지 요가를 자신만의 취미로 삼고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며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3명의 중년은 자신만의 취미를 하러 갑니다. 매일 자신만의 하루를 살아가며 앞으로의 일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직장까지 다니면서 더 바쁘게 말이죠. 하지만 바쁜 만큼 더 많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채워나갑니다.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취미를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아저씨들. 이 세 분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각자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제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은 삶에 있어갖고 굉장히 어떤 앞날의 비전을 위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향후의 먼 미래에 내가 큰 목표를 가지기 위한 그런 발판이기도 하고요. 이 아저씨들의 이중 생활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찾아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것.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